자, 그러면은 거기는 우리 선관 오케이 이야기 잘했어. 575페이지 오시면은 새 책 575페이지에 선관이 나오죠. 이거는 그냥 조문 몇 개만 암기하면 돼. 자, 거기 우리 510 서문권에서 그 110, 114조 있잖아요. 114조 2항 정도만 보면 돼요. 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걸 담당한다는 이야기지. 뭘 담당하는 거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총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 9명인데 요렇게 똑같아. 우리 지난주에 저거 뭐지? 그 헌법재판소랑 똑같아요. 요거는 대통령. 요거는 국회에서. 요거는 대법원장. 요까지 똑같다, 그지? 뽑습니다. 대통령이 세 사람 뽑고, 국회가 세 사람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세 사람 지명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또, 소장을 임명했잖아.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은 호선이에요, 호선. 호선이라는 말은 이 9사람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 굳이 안 뽑아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114조 그 말로죠. 중앙선관위 대통령 임명하는 세 사람, 국회 선출 세 사람, 대법원장 지명 세 사람, 위원장은 호선이다. 끝. 나머지 것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헌법 개정입니다. 뒤에 576페이지 보시면은 헌법 개정은 절차만 좀 기억하면 돼요. 절차 요거는 요거는 그 법률 개정 절차랑 비교해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법률 개정 절차는 우리가 지난주에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봤는데 요거는 거기 밑에 이제 그 조문을 내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128조, 129조, 130조인데 요거 밑에 이제 아예 뽑아놨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일단 제안권자입니다. 헌법을 바꾸자고 개정하자고 누가 제안할 수 있느냐? 일단 대통령이 가능해요. 국회에서 하려면은 국회 지적 과반수가 발의를 해야 돼.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제안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가 뭔가 하니까 공고 절차,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공고 절차. 국민들한테 이는 식의 그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 그래서 20일 이상이에요. 날짜도 그 기간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절차가 뭐냐?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암기했습니다. 헌법 개정안 의결 절차는 제적 얼마요? 제적 3분의 1. 우리 암기하자 그랬다, 그지? 무조건 제적 3분의 2입니다. 제적 3분의 2. 요게는 발의가 좀 전에 봤자 누구예요? 제적 과반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의결은 뭐라고? 의결은 제적 3분의 2입니다. 발의보다는 의결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암기사항이야, 그냥. 그 다음 네 번째 절차가 뭐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해야 돼. 국민투표. 그래서 우리가 헌법 개정은 최종 결정권자가 국민입니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지? 의결 정류소까지 기억하시면 좋고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확정돼 버립니다. 이런 우리가 법률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확정됐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로 국회란다. 국민 투표를 거치 국민 투표 과정에서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하면 이렇게 과가 나오면은 이 순간에 그냥 국민 투표를 통과하는 순간에 바로 확정돼 버리지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확정되는 건 없어. 그 밑에 봐봐요. 4번에 보시면은 국민투표 두 번째 줄로 해놨다, 그지? 헌법 개정 확정.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즉시 공포해요. 즉시. 5일 동안 미치고 그런 거 없어. 즉시 공포.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우리 그냥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뒤에는 우리 헌법 개정 절차는 우리가 지난주에 정부 형태의 변청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서 했고, 그 참고로 약간의 좀 세부적인 거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우리 OX를 한번 가볼까요? OX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X 가볼까요, 여러분? 자, 3번.
여러분 우리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은 이거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은 이건 지난주에 그 마무리이기 때문에. 자, 1번 요거는 맞다 그지? 일반 의결 정족수는 뭡니까? 제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에요. 오케이. 4번은 제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서는 헌법 개정안 발의 틀렸다 그지? 의결 조금 전에 봤잖아. 의결이에요. 의결. 발의는 얼마였습니까? 제적 과반수만 있으면 돼요. 이게 틀린 거. 국회 제명 맞고요. 대통령 탄핵수도 의결 맞죠? 5번 볼까요? 회계 계속 원칙은 임기가 만료되면 이건 더 이상 유지 안 되죠. 그죠? 유지 안 돼요. 임기가 만료되면은 회계 계속 원칙 유지되지 않고 그냥 그저 폐기돼 버립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고요. 7번 볼까요? 현행범일 때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현행범은 불체포특권 없습니다. 다음에 9번 볼까요? 9번 틀렸지.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순간 확정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공포를 해 확정됩니다. 틀렸다 그지? 틀린 거야. 11번 요거는 맞죠.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재의결하면은 그 순간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의결되는 그 순간에 바로 확정돼 버려요. 이거는 맞는 문장이다. 그죠? 됐습니다. 그 정도만 될 것 같고요. 자, 18번 한번 볼까요? 요 18번 문장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이죠.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형사상 소추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민사상 책임은 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틀리다 그죠? 민사상 책임은 져야 돼. 다만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는다. 검사가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거까지 기억하시고요. 21번 볼까요? 재판은 공개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재판은 공개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심리와 판결이 있다. 심리는 비공개 가능하지만은 판결은 무조건 공개하라 그랬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치? 심리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밑에서 24번 볼까요? 행정소송과 특허소송은 몇 심제? 2심제. 꼭 외워라 그랬어요. 오케이. 자, 페이지 넘겨서 25번.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에서 국회의원 선거소송, 시도지사 선거소송, 그리고 대통령 선거소송은 다 공통적으로 대법원 관할에 그랬죠. 그죠? 틀렸다. 그지? 그러나 26번은요. 그렇죠. 요거는 맞다. 그죠? 기타 이는 경우는 다
2심제입니다. 고등법원에서 한번 재판하고 대법원 넘어가요. 30번 볼까요? 이거 헌법재판소 정적수다, 그죠? 법률의 합헌 결정과 기각 결정이 아니라 법률의 위헌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이다, 그죠? 합헌이 아니라 위헌이고 기각이 아니라 인용 결정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 오케이, 이제 그 정도 할까요? 그 정도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을 위주로 한번 보게 되면은, 거기 1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 사회적 기본권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1번에 노동상권, 근로상권은 단결권, 행동권, 교섭권, 이건 기본 내용이고요. 2번에 사회복지 실현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당연히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겠죠. 3번에 교육받을 권리, 이런 것들도 사회적 기본권인데 이게 구체적이라 그래서 구체적 권리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 그랬습니까?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특정 교육 제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틀렸다. 4번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국가의 재정 형편 등을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그런 권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존권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계되는 법률들은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면 넘겨서 우리 최근의 문제 그 새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8번 한번 풀어볼까요? 구책은 이게 올해 문제입니다. 28번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내가 문제를 소개해 줄게요. 좀 이따가. 이 문제가 책 문제 푸시고요. 없는 사람들은 실판 한번 보세요. 이게 문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문서가니까 있는 문서예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좀 자르고 신청서 해놨습니다. 오케이. 우리 신청서 왔어요. 이거 그래서 밑에 등등 사건 이거 그러니까 하고 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신청서. 신청인 누구냐? 신청인 홍길동이가 돼 있고 무슨 인천지방. 우리 인천지방법원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 주안역? 주안역 여기잖아. 이 근처에 인천지방법원이 있어? 응? 여기서 그러면은 바로 가는 교통편이 있는가? 버스라든지 버스 바로 있어? 얼마 정도 걸리는가? 한 2, 30분? 그렇게 멀진 않다, 그지? 그렇게 멀진 않다, 그지? 한 15분? 오케이. 근데 인천지방법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 귀하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귀중 이렇게 귀중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지금 그럼 이 홍길동이가 신청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당사자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당사자가 가지는 권한은 뭐라고? 신청권이다. 그 요걸 받아서 제청은 누가 한다고? 법원이 제청한다 그랬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지가 지금 자기 재판에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법률이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다, 그죠? 자, 일단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은 여러분,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이 누구예요? 신청서를 누가 신청을 받았습니까? 지방법원인데, 그죠? 인천지방법원이 위헌 결정합니까? 위헌법률 심판 과정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어떤 권한밖에 없어요. 요거는 홍길동이는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그지? 요 신청을 받아서 인천지방법원은 뭘 해줍니까? 지난주에 그림 그렸잖아, 그제? 당사자는 신청권 가지고 있고 법원은 제청해줘. 그러면 심판권은 누구한테? 헌법재판소.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이게 역할이 완전히 나눠져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다, 그죠?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에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은 인천지방법원이야. 인천지방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지는 않죠. 어디서 한다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틀렸어. 2번에 이 신청이 기각될 때 홍길동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누차에 말했다, 그지? 그때 뭘 했습니까? 신청했는데 법원이 받아주면은 헌법재판소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제청해 줘야 하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 여기서 뭐 할 수도 그냥 기각 무시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직접 간다. 그게 뭐 헌법소원인데 어떤 헌법소원입니까? 위헌 좀 판결해 주세요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그래서 그지? 이게 딱 맞다. 2번이 답이다, 그죠? 3번에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위에서 이 법률 조항은 잠정적 효과 아니죠, 그죠? 이거 여러분 제청해줬다 해서 이 법률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냥 살아있어.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효력이 날아가는 거다, 그죠? 틀린 거야. 4번에 홍길동은 권리구정 헌법소원을 권리구정 헌법소원이 아니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틀렸다, 그죠? 우리 여러분 그때는 지난주에 그렸던 그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올해 시험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자, 우리 개인 생활과 보러 가볼까요? 자,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올해 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좀 복사를 하세요. 아니면은 복사해가지고 보면 돼. 그 챕터별로 이렇게 몇 문제밖에 없으니까. 자, 오늘부터는 개인 생활과 법.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걸 했어요. 정치, 그지? 정치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헌법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법이라는 법이 어떤 법이라 그랬습니까? 요 법은 법 중에서 헌법이라는 법이 굉장히 독특한 법이에요. 요 헌법은 요게 뭔가니까 일종의 국가 설계도야, 설계도. 우리는 우리 국가를 이렇게 만들겠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하겠다는 것이. 주로 그래서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국민이다. 그죠? 국민이다. 이게 어떤 사상 나타난다고? 국민 주권주의다, 그죠? 이렇게 나타나. 우리 이런 걸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주인은 국민이고, 그럼 주인들이 바쁘니까 주인 대신 뭔가 이렇게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 필요해. 그게 누굽니까? 입법부, 그지? 입법부의 국회의원, 그죠? 국회의원, 입법부 의원들. 그다음에 집행부 정부다, 그죠? 집행부의 대통령. 그다음에 사법부의 법관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국가 체제를 만들게 권력을 분립시켜 놓고 국민들의 국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이 대표기관들이 국정에 반영하듯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설계도가 이게 헌법에 다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헌법에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인데 이때 입법할 때 이 법이 어떤 법일까? 요게 법률이라는 법이죠. 그죠? 달리 말해서 국회한테는 국회는 뭘 할 수 있느냐? 법률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지금 헌법입니다. 헌법이고, 그지? 헌법의 기초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죠? 법률의 기초에서 명령 이런 게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피라미드 단계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뭘 공부하느냐? 지난주까지는 헌법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법률이야. 법률 중에서 국회가 만드는 법률 중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 형법 이런 것들, 뭐 행정법 이런 것들. 민법은 요거는 우리가 개인 대 개인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생활 관계입니다. 근데 내가 물건 하나 사서 매도인이야. 매도인 또는 매수인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았어. 그때 물건을 사고 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권리와 의무가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거 관련 그런 거.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줘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죠. 그 상대방이 돈을 안 갚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여기 다 있어. 개인 민법이라는 자체가 사람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법률 조항으로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법이 많습니다. 이거는 조문 자체가 1118개 조문 자체가 민법이라는 조문은 법은 조문이 11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범죄가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고 요 범죄가 성립하면 어떻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요런 것들. 행정법은 예컨대 국민이 근데 행정부가 공무원이 국민에게 뭔가 피해를 입혔어. 그러면은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인가. 이런 걸 쭉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법률 단위입니다. 요 법률에 보면은 이런 법률로 쭉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죠? 높고 조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 같은 거는 좀 단락적으로 그냥 암기할 것만 암기했는데 민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체계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96페이지 개인생활법에서 이거는 이제 법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밑에 뭐 용어만 몇 개 챙기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좀 전에 봤던 헌법 성문법에 보세요. 헌법 파란색 보시면은 헌법, 법률, 명령 여기 그대로 헌법 여기 성문법이야. 법 중에는 문자화된 거 성문법. 두 번째 아래쪽에는 불문법, 문자화되지 않은 것들, 뭐 관습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고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 성문법, 불문법 이런 용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법, 특별법 한번 볼까? 일반법은 말 그대로 이런 게 일반법. 이 개인은 여러분 누구든지 이게 개인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도 이 개인이 들어가고 나도 이 개인이 들어가고 대통령도 이 개인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대통령도 개인으로서 뭔가 할 수 있다, 그지? 뭐 대통령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마트 들어와서 물 사먹을 수 있잖아, 그지? 생수 사먹을 수 있다. 그때는 대통령으로 사먹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기가 사먹는다, 그지? 그런 것들. 이게 일반법이야.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다 지금. 그러나 특별법은 뭔가니까 특별법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 일종의 행정법 이것도 특별법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해자가 공무원일 때만 적용되는 법이야. 가해자가 공무원일 때, 가해자가 일반일 때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A가 B를 폭행했어. 가해자입니다. 그 B가 여러분 뭐 다쳐가지고 피해가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이야.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가해자가 공무원일 때는 민법이 적용되니까 행정법 요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특별법이야.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법, 특별법. 일반법으로서 민법, 특별법으로서 뭐 상법, 뭐 군형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고요. 오른쪽에 뭐 실체 절차 구제
넘어가고 네 번째는 그 공법, 사법, 사회법에 사회법의 의미는 조금 가끔씩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 사회법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공법, 사법은 뭔가니까 사법은 이 사라는 게요, 이 프라이빗이 이겁니다. 요 사법은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고, 대표로 민법 같은 게 사법입니다. 개인 대 개인, 사사로이 적용되는 법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요 공법 그러면은요, 공법이라 그러면은 국가와 국민 간의 어떤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야. 공법. 대표적으로 행정법 이런 것도 공법입니다. 근데 이건 간단한 이야기인데, 자,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이 사회법이라는 이 법은 어떤 법인가 하니까, 요거는 이런 게 사회법이에요. 보세요. 요 상황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삼성과 A라는 소비자입니다. 여러분, 삼성도 개인이죠. 개인이야. 삼성이 국가 권력은 아니잖아, 그죠? 삼성이 공적인 조직은 아니야. 그냥 개인이야, 개인. 삼성은 국가 조직이 아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삼성과 소비자가, 원래 우리가 민법이라는 이 법은, 사법이라는 이 법은 있잖아요. 개인 대 개인이 서로 대등하다는 전제하에서 대등한 사람들끼리, 능력이 대등한 사람끼리 이렇게 자유롭게 합의를 본 사항들은 스스로 자의에 기초해서 법률 관계를 형성했을 때 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고 민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웃기잖아요. 아니 삼성하고 소비자 A가 대등하다니 그거는 어림도 없다, 그죠? 누가 힘이 셉니까? 이거 압도적으로, 그죠? 압도적으로 힘이 세요. 근데 우리가 이념적으로는 대등하다는 말은 실제로는 대등하지가 못해요. 무게를 달면은 이쪽이 훨씬 무겁다, 그지? 그래서 누가 합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약한 쪽을 도와주는 이 법이 사회법이야. 대표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야. 삼성 안에 있는 개별 노동자가 지금 예컨대 산재를 당했어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과 개별 근로자가 대등하지 절대로 않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념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대등하다는 전제에서 말하는데, 근데 웃긴다 이거지. 웃기야. 말이 안 돼. 그래서 갑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들, 근로관계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약한 이 근로자를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죠. 이런 법들을 뭘 한다고? 사회법.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노동기준법, 근로관계법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법이라 그래. 그 말만.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회법. 이런 말이 있네. 사적인 생활관계를 국가가, 원래 사적인 생활관계는 국가가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그걸 국가가 규율한다. 사법이,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맞네. 중간적인 법 영역이다. 그 세 번째 사례가 나오죠. 노동법. 그리고 그 밑에 경제법,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한 법률 등등등. 사회보장법 이런 게 나오죠. 요 정도까지 암기해 놓으세요. 오케이. 자, 그 정도 기억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뒤에 거 굳이 법의 해석까지 넘어가고요. 자, 쭉쭉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고 우리는 어디 가느냐? 바로 점핑해가지고, 점핑해서 우리는 바로 그 606페이지 민법의 기초로 들어갑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법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자, 바로 민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만들 때, 근대 민법을 만들 때, 여러분 거기 보면 1번에 근대 민법의 기본 논리, 그지? 우리가 그 인류 역사를 나눌 때 고대, 그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눴다, 그지? 여러분 우리 그때 지지난주에 정치 공부하면서 근대, 중세와 근대의 분기점이 뭐였었습니까? 시민? 혁명이었죠, 그죠? 시민들이,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중세의 그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중세야.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때 시민들이, 요 중세는 뭐야? 신분제죠, 그죠? 신분제야. 신분제 사이였던 중세의 관계, 이 계급 사회를 무너뜨리고 근대를 위해서, 이때 근대는 신분제가 타파됐어요. 그 개인의 자유롭고 대등한
개인 관계, 자유롭고 대등한 개인 관계를 전제로 한 그 근대의 세상을 열었다는 이야기지. 달리 말하면 신분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분제에 종속되었던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자유롭고 대등한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법이 필요해.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근대 민법을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민법은 어떤 원리에 따라 만들었을까? 첫 번째 이거죠. 우리는 더 이상 신분제에 종속되지 않겠다.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그죠? 내가 태어났더니 신분제에 종속됐다가 어떤 말이에요?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노예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죠? 내가 뭐 자살하든지, 그지? 아니면 내가 막 혁명을 일으켜서 내가 기존의 그 지배자들을 죽이고 내가 지배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는 세상이, 이 세상에도, 그죠? 신분제서요. 신분제가, 그지? 그래서 이는 더 이상 나는 이런 거 안 하겠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사적 자치 원칙.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사적 자치 원칙. 두 번째, 그때 여러분 이거 중세 때 왕이나 귀족들이 일반인들의 재산을 함부로 뺏어갔다, 그죠? 왜요? 신분 질서가 낮으니까. 그래서 지금 뭡니까? 우리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소유권 절대의 원칙. 우리의 소유권을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지? 원칙. 세 번째가 어떤 원칙입니까? 세 번째는 이 신분제 사회에서는 여러분, 내가 아무런 갑자기 그 집에 그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은 창고에 불이 났어요. 내가 그 불이 일어남에 있어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신분이 종놈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됐었어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어떤 사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때는 나한테 그 사태가 발생하면서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해야 돼. 그 과실 책임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해서 근대 민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것만 암기하면 돼. 그죠? 근대 민법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암기사항입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607페이지 해놨네. 첫 번째 박스에 타이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자치 원칙. 두 번째 사적 자치한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이번에 두 번째 사적 자치 원칙. 이게 이제 계약자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이건 그냥 세 가지만 암기하면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근대 그 부르주아들이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새로운 민법을 만들 때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민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어떤 원리에 따라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은 더 이상 신분제에 종속되지 않고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죠? 내 소유권을 안 뺏겠다는 이야기야. 함부로. 또 내가 어떤 내가 어떤 뭐 이유 없이 나는 그 어떤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서.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악용됩니다. 악용. 어떻게 악용되느냐? 요 원칙이 신분적인 질서는 없어졌지만은 과거의 신분제가 지금은 타파됐지만은 그놈이 뭐로 옷을 바꿔 입고 새롭게 나타났냐? 부자랑 가난한 자가 생겼다. 완전히 신분제가 사라졌지만은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생긴 거야. 부자와 빈자 사이. 그래서 이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부자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게 악용되기 시작한 거야. 요놈이 악용됐다, 그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사적 자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적 자치라면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두 번째, 소유권 절대는 소유권 상대의 원칙으로. 소유권 상대. 또는 소유권 공공의 원칙입니다. 공공이랄까? 소유권 공공의 원칙입니다. 소유권자 하더라도 함부로 자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야기. 그다음에 과실 책임 원칙은 이거는 무과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공부를 합니다. 요거는
자세히 공부할 것이고요. 일단 요거 세 가지. 다만 여러분, 요건 조심할 것은 이제 현대에서 이렇게 수정됐습니다. 요게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이렇게 수정된 거야. 다만 이제 조심할 것은 그럼 사적 자치가 수정됐다 해서 이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요 세 가지는 이거 대원칙이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 이게 기지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근본이야. 근본인데 요렇게 뭔가 요는 원칙을 적용해야만 좀 더 공정해질 때는 요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거 기본이고 이렇게 추가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됐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요거 이 내용이 어디 있는 거니까 그 밑에 2번에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에서 양가로 1번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근대민법 3대 원칙의 수정 배경 해놨다. 그죠? 근데 그 수정 배경 중간에 봤더니 여러분 약간 파란색 글씨가 보인다. 그죠? 두 번째 파란색 글씨 그 아래쪽에 보세요. 주의할 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중간에 주의할 점은 근대민법 3대 원칙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죠? 여전히 기본 원리가 있다. 요 문장을 기억하세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도 작용했다. 여기 핵심입니다. 자, 넘어가서 뒤에 보시면 다시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2번에 뭐 소유권 공공의 원칙, 3번에 계약 공정의 원칙, 4번에 무과실 책임 원칙이지. 오케이. 이건 그냥 타이틀 기억하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뒤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그냥 바로 보면 여기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근데 소유권 예를 하나 있는 게 소유권 공공의 원칙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 근대민법에서는 소유권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소유권자니까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모든 국토는 있잖아요. 땅덩어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게 있어. 우리나라 땅이야. 이 땅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바둑판처럼 해놔놓고 뭘 만들어놨느냐. 땅마다 있잖아. 땅마다 그 용도를 지정해놨어. 용도. 토지마다 다 용도를 지정해놨어. 예를 들어서 요 땅은 밭으로만 써. 딴 거 쓰면 안 돼. 밭으로만 써야 돼. 밭으로. 내가 내 땅인데 나 이게 집 지을래 안 돼. 안 돼. 딱 여기는 근데 공장이라고 딱 돼서 여기 공장만 지어야 되지 딴 거 지으면 안 돼. 여기 주거 그러면은 여기는 집만 지어야 되지 농사 지으면 안 돼. 농사 지을 그런 제정신도 없고 이 주거지를 이게 모든 것을 용도를 다 국가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정해놓았기 때문에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도 일종의 이런 것들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입니다. 일단은 기억하세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 그 밑에 무과실 책임 원칙은 나중에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좀 볼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여러분 608배 쪽에 요거는 체크해놔봅시다. 미리 그 박스 보시면은 상대적 무과실 책임과 절대적 무과실 책임이 나온다. 그지? 이 말은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하는데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상대적 무과실 책임은 있는데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절대적 무과실 책임 이걸 암기해야 돼. 공작물 소유자 책임. 그냥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딱 줄거나 나중에 공부를 자세히 합니다. 자, 옆에 넘겨서 무과실 책임이 적용된 사례 보이죠? 여러분, 자, 무과실 책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무과실책인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뭐 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과실 책임이야. 그래서 아까 근데 이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원칙의 기본은 뭐라고? 과실 책임이야. 이 과실 책임 원칙이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플러스 알파로서 있는 것도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법 중에는 그냥 애당초 그 법 자체가 아예 무과실 책임으로 법 자체가 만들어진 것도 지금 이 말을 여러분 처음 공부하신 분은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 자체가
무과실 원칙에 기초해서 법이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넘어가세요.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이 뭐냐?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충학습에 2번에 봐봐요. 무과실 책임이 적용된 사례 나옵니다. 1번에 환경정책기본법 체크. 동그라미 2번에 제조물 책임법 체크. 이건 그냥 암기사항이야.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제조물 책임법 이런 걸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일단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요. 자, 오른쪽에 609페이지에 자, 민법 이제 본격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는 원리에 기초해서 이제 민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민법을 이제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이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익히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능력이야, 능력. 자, 능력은 여러분 일단은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권리 능력. 두 번째 의사 능력이 있어요. 의사 능력. 그 옆에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 능력. 이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돼요. 시험에 요 쉬운 개념 무조건 알고 있어요. 이거는 떠문떠문 알면 안 돼요. 이거는 다 그냥 싹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자, 권리 능력이 뭔가니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야. 자, 우리 법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떤 권리, 이 권리를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소유권. 이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느냐? 사람이요, 사람. 그래서 권리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여러분도 사람 아니고지? 나도 사람이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는 집에 그 펫, 이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가족이라 그러죠, 그죠? 어떤 아가씨든 분명히 아가씨인데 있잖아. 이게 강아지 데려가면서 엄마야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엄마겠죠. 자기가 밥을 주고 하는 엄마 같은데 어쨌간에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어요. 그 강아지나 고양이 이름으로 근데 집을 사줄 수 있다 없다. 예금 구자를 틀어줄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왜요? 우리나라는 무망하기 때문에 사람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사람만. 동물은 안 돼. 근데 가끔 외국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안 돼. 외국은 가능한 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 돼. 권리 능력 누구한테 있다고? 사람. 이건데 이 사람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자연인. 우리 다 자연인이야.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은 자연인이야. 법인도 있어. 법인. 요거는 만든 거야. 이거는 법인. 만든 거야. 법적으로 만든 인간이야. 누구? 회사. 가장 대표적으로 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도 회사다, 그지? 이거는 법이 만든 거야,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이 자연인은 그러면은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겠지, 그지? 죽은 사람은 이런 법적으로 있잖아.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은 옆에 시신이 있습니다. 시신에다가 칼을 찔렀어요. 그럼 살인죄입니까? 살인죄가 아닙니까? 살인죄가 아니야. 그는 사체 훼손죄가 별도로 있어요. 그는 사체는 그냥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평범한 물건은 아니지, 그지? 그래서 별도로 처벌하지만 일단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자, 그럼 여러분, 태아는 사람이 아니야. 태아 사람이 아니야. 자네는 그래? 태아 사람인가? 물론 그죠. 태아가 나도 우리 애 태어날 때 아빠들 하는 거 있잖아. 그 퍼포먼스. 와이프 데이트가 아야. 진짜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야. 아빠가 이렇게 애 그 태명을 불러주면 애가 움직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애가 막 갑자기 막 뻥뻥 차고 막 그래. 엄마 배가 한쪽에 불럭불럭하고 막 그래요. 그건 밀고 막 발로 차는 거다. 근데 그 발로 차는 게
지금 6살이 된 지금도 아빠를 뒤에 차고 있는데 그때부터 차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는 여러분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법적은 태아.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다른 법이 아니에요. 헌법에서는 또 태아가 사람이지만은 이제 좀 논의를 복잡하니까 줄여서 우리 민법에서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시기가 있지.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지? 요 안에서만 사람입니다. 요 안에서만 사람이야. 그러니까 태아는 출생 여기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죠? 아니에요. 중요해요. 태아는 사람이 이다 아니다? 아니야. 다만 좀 전에 우리 학생이 지금 태아도 사람이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했는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에서는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지? 자, 그래서 잠시만 좀 넘어왔는데 일단 체크해 보겠습니다. 609페이지 앞쪽 보시면은 자, 권리, 능력, 의미 나온다, 그죠? 거기에 민법 3조 보세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그러니까 생존이니까 출생부터 사망까지다, 그지?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2번에 권리, 능력, 취득 보세요. 권리, 능력, 취득은 관로석에 출생 신고와 무관하다. 이게 중요해. 출생 신고를 안 했어, 아빠. 응.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출생 신고를 깜빡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데 내 아빠가 깜빡해가지고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친들이랑 잔치한다고 술을 좀 과하게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었어. 아이는 태어난 거 안 태어난 거? 당연히 태어나서 사람이다, 그지? 출생 신고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꼭 기억하시고 출생 신고와 무관하다. 두 번째 3번에 태아의 권리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야. 자,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예외적으로 오죠. 세 가지 암기하세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 상속권. 상속권. 여러분들은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저는 집에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남동생이야? 몇 살 터울이야? 2살 터울이야? 사이 좋아요? 진짜? 자네는 형제가 어떻게 되나? 둘이야? 사이 좋아? 사랑해? 안 사랑하지? 그게 정상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 있잖아. 내가 왜 이런 물을 하니까 형제들이 형제나 자매들끼리 클 때는 참 우애가 좋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상속의 문제 되면은 이게 피트가 싸울 수가 있어요. 이게. 요즘은 이제 이게 세상 세태가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형제간에 심지어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엄마랑 자식간에 또 싸울 때가 있습니다. 상속 가지고. 이게 요즘 상속이 무척 이게 문제가 많아요. 뭐 살기가 그만큼 빡빡한 건지 뭔간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이야기 왜 나는가? 상속이 문제될 때는 태아도 뭐로 봐준다고? 태어난 거로 봐준다. 사람으로 봐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세 번째 유정. 유정이란 말은 여러분 유정까지만 좀 쉬겠습니다. 유정은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유언을 하면서 정려 유언을 하면서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란 말은 공짜로 주는 거야. 그냥 이 가져가 이게 정리야. 그런데 그 정리를 어디서 한다고요? 유언장에서 그래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유언을 하시면서 주로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많이 하죠. 뭐 요 재산은 A한테 주고 요 재산은 B한테 줘라. 요게 뭐라고? 이게 유정이야. 유언을 하면서 재산을 나눠주는 거지. 이 유정이야. 이 유정 같은 데서도 뭐 태아는 사람으로 본다. 세 가지 일단 특히나 여러분 뭐를 꼭 암기하는 거니까 상속 첫째 꼭 암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불법 행위로는 손해배상까지 일단 요 두 가지를 암기해.
유정은 그 나중에 일단 하고 일단은 상속부터 꼭 암기하세요. 상속이 이해되면은 유정은 자연스럽게 이해되니까 일단 상속을 꼭 암기하셔야 돼. 오케이, 잠시만 끊겠습니다.